안녕하세요. 슈아이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번 영상은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알아보면서 왜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BC 2100년경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부인 사라 사이에서 자식이 없자 첩화가를 들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부인 사이에서도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후에 이스마엘과 하갈은 사막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신에게 후에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후에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인이 되고 이삭의 후손은 유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아랍인은 형제관계이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도 결국 뿌리는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팔레스타인 땅의 가뭄이 계속되자 모든 유대인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피라미드 건설 등에 동원되며 핍박을 받던 중 모세가 유대인을 이끌고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 10개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중 기원전 68년에 로마의 침입에 의해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키자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3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가 콜로세움을 건설하는 데 동원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콜로세움에 관광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에 예수가 탄생되고 유대인의 기득 세력인 제사장들의 반발을 하자 유대인 제사장들은 팔레스타인의 로마 총독 본시오 빌라도를 앞세워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이 서기 123년에 2차 독립전쟁을 일으키자 125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유럽으로 이주시켰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유럽과 세계 각지를 떠돌게 됩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럽은 많은 국가들은 국교가 기독교인데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인 당사자가 유대인이라고 하여 유대인들은 가장 천한 계급으로 멸시를 받았고 이때 천민들이 할 수 있는 고리대금업을 시작하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1894년에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프랑스가 독일에게 패전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에서는 패전의 이유가 프랑스 내부에서 독일에게 군사기밀이 넘어가게 되는데 유대민족 계열인 포병장교 드레피스가 군사기밀을 독일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드레피스는 외딴 섬에 유배를 가게 되고 나중에 진범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계속되다가 후에 풀려난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헤르츠이라는 유대인 기자가 유대인이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시오니즘을 촉구하며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 영국, 프랑스, 러시아 진영과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 진영이 싸우게 됩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이 사우디,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등의 아랍 국가들에게 오스만 투르크와 싸워주면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후세인 맥마흔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1915년에서 1916년에 나온 맥마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전쟁 중에 재정이 고갈되었고 이때 유대인 자본가들이 영국에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그 조건으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정부를 세워줄 것을 요청하며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영국은 결국 승전을 하면 유대인과 아랍인들에게 모두 정부를 세워준다고 약속을 했으므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중으로 계약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 씨앗이 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돈을 빌려준 유대인의 편에 서게 되며 많은 유대인들이
영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며 점차 유입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영국이 시간이 계속 흘러도 이스라엘 건국을 시켜주지 않자 1942년에 팔레스타인 내 영국 호텔에 폭탄 테러까지 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 모두 영국에 거센 항의를 하자 1947년에 이 문제를 유엔에 넘기고 영국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안에서 인구가 팔레스타인이 8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반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은 유엔이 관할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로부터 많은 인구가 학살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작용되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합니다. 미국은 5월 15일 트루먼 대통령이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해 줍니다. 이와 동시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중동 국가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1948년에서 1949년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 내에는 AIPAC라는 유대인 최대의 정치 로비 단체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막대한 자본력으로 미국의 정계, 재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AIPAC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6년 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유엔이 긴급군을 투입하여 전쟁을 중단시킵니다. 1967년에 이집트와 3차 중동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며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를 다시 찾고 싶어하는 이집트는 1973년에 4차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 아랍국들의 지원 요청을 하며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에게 석유 금수 조치를 하게 되며 석유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경제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도 할 수 없이 전쟁을 중단하게 되고 1979년 이스라엘 메나헴 베긴 총리와 이집트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은 미국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주고 팔레스타인 독립 문제는 차차 논의한다며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간섭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것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입니다. 1981년에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은 군사 퍼레이드 행사 도중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아 사망합니다. 중동 전쟁은 아랍 국가들도 팔레스타인 땅을 점유하고자 했기 때문에 일어났으며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으로 친미의 팔레비 왕조를 붕괴시키고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공화정을 세우며 반미로 돌아서며 이스라엘과 적대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964년 아랍연맹의 후원으로 레바논을 근거로 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를 만들어 이스라엘의 테러로 맞섭니다. 1972년에는 뮌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로 침입해 이스라엘 선수 9명을 인질로 잡고 팔레스타인 포로 200명 이상과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9명을 죽입니다. 이후 피에로는 계속되는 테러를 저질렀고 1982년 이스라엘은 피에로를 없애기 위해 레바논을 침공하게 되고 피에로는 레바논에서 쫓겨납니다. 1987년 팔레스타인 민중이 봉기하며 1차 인티파다가 6년간 진행되며 하마스라는 조직이 생깁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에 살고 있는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며 팔레스타인 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정착촌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마찰 속에 1993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을 합니다. 내용은 팔레스타인 측은 테러와 폭력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살 수 있는 영토를 합법적으로 제공한다 이며 이것으로
이스라엘 총리와 피에로 의장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습니다. 가자와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확보한 팔레스타인은 자치정부를 수립합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팔레스타인 관할구역, 이스라엘 관할구역, 공동관할구역으로 나뉘었는데 오슬로 협정에서 유대인 정착촌 문제가 포함이 되지 않았고 서안 지구에는 이스라엘 정착촌 인구가 2018년까지 4배가 늘어납니다. 이 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영토가 협소해 불만이었습니다. 1995년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 극우파 청년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강경우파인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을 잡으며 팔레스타인과 평화는 멀어집니다. 2000년 9월 이스라엘의 극우파 정치인 아리엘 샤론이 무장경찰을 데리고 이슬람 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지만 성전산에는 이슬람 종교의 상징인 황금바위돔과 아라크사 모스크가 있는 곳으로 극우파 정치인이 가기에는 굉장히 민감한 곳인데 방문하자 팔레스타인은 돌을 던졌고 무장경찰은 시위대의 발포에 13명이 즉사하고 200명이 총상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다시 봉기하는 2차 인티파다가 일어납니다. 이때 12살 소년이 죽었고 이때부터 팔레스타인에서는 극단적인 자살폭탄 테러가 시작됩니다. 2차 인티파다가 시작되고 4년 동안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공간에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이를 강경 진압하며 4년 동안 팔레스타인은 5,000명, 이스라엘인은 1,000명이 넘게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테러와 진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자살 테러를 막기 위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길이 800km, 높이 8m의 장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벽 때문에 인근 이집트로 땅굴을 파 식량이나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집권을 하는 상황에서 2014년에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발달은 이스라엘 10대 소년 3명이 살해된 채로 발견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소행으로 간주하였고 팔레스타인 17살 소년이 이스라엘 강경파에 납치되어 불에 탄 주검으로 발견되어 서로 보복극으로 전쟁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6만 명의 군대를 가자지구에 투입하며 하마스를 없애려 했고 50일간 전쟁이 계속되며 하마스와 민간인들은 반발합니다.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폭탄 발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탈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공동구역인데 트럼프의 선언으로 격분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포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은 공군을 동원해 하마스를 공격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시위와 진압이 반복되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 8월에 표면적으로 중동의 평화를 위하여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3개국이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으나 팔레스타인 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다시 이스라엘에 로켓포를 발사하고 이스라엘 민간인을 살해하고 포로로 잡아가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를 믿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 또한 이슬람교도를 믿기에 주변 국가들과 손잡고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를 형성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중동의 패권 국가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 논의가 오갔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둘 다 이란을 견제할 목적으로 동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마스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좋은 훌륭한 지원군을 잃고 팔레스타인이 더 궁지로 몰리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급속도로 냉각시켜 주변 국가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반이스라엘 정서를 일깨우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전멸시키기 위해 가자지구를 계속 공격하고 있으며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비난의 시선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슬람 무장 세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